안녕하세요. 설득컴 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정성은 교수입니다. 유머의 설득 효과에 대해서 논문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정치 캠페인에서 정치 선거운동 메시지에서 그 유머를 사용했을 때, 특히 타인을 공격하는 유머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그 영향이 있을 것인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서 이제 테스트 해본, 효과를 측정해 본 그런 실험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에 한국 언론학부에 발표된 논문으로 제 지도학생이었던 김진선 학생과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면 논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연구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되는 부정적 선거 캠페인이 사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 부정 선거 캠페인은 뭐냐면 상대방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로 이제 사용하는 게 그게 이제 부정적 선거 캠페인인데 거기서 상대방 공격할 때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머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랬을 때 유머를 사용할 때 그 연설자인 후보 자신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피공격자인 상대 후보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방 대비 자신의 지지도, 그리고 상대의 지지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이것을 아마 테스트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연구들이 있지만 이렇게 유머를 사용하고 특히 이제 공격적인 유머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게 이제 상대방 공격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시민이나 유권자들의 생각도 바뀔 수 있지만 화자에 대한 그 생각도 바뀔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이 또 지지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래서 온라인 실험으로 했는데 시장 선거가 그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지방 선거를 그걸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우리가 당 이름 이야기하지 않았고 어떤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의견을 알아보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후보에 대한 연설을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황을 잘 설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정치 연설을 준비를 했고 선거운동하는 정치 연설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주로 그 내용 안에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상대방 공격하면서 유머를 사용하는 거랑 유머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했고 그것을 영상을 메시지를 또 전문 그 희극 작가를 우리가 또 해서 준비를 해서 그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문 배우를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수고료를 주면서 연기를 하고 촬영을 해서 또 편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온라인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뭐냐? 어떻게 유머스러운 그 선거 연설을 짤 것이냐? 그거를 이제 한 게 가장 어렵고 한편으로 또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서 결과는 약간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인도 대중연설이나 토론에서 유머를 사용하며 유머의 사용이 때로 선거나 여론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케이스는 84년에 로널드 레이건이 자신의 고령이 선거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상대 후보자인 월터 먼데일과
청중대 웃음을 유발시키는 유머로 논쟁을 마무리한 일화가 유명하다. 그게 이제 그게 근데 유튜브에 가면 여러 개 있고 요거는 이제 한글 자막이 있는 걸로 제가 찾아봤는데 자, 뭐 광고가 나오겠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lready are the oldest president in history, and some of your staff say you were tired after your most recent encounter with Mr. Mondale. I recall yet that President Kennedy had to go for days on end with very little sleep during the Cuba Missile Crisis. Is there any doubt in your mind that you would be able to function in such circumstances? Not at all, Mr. Truitt, and I want you to know that also I will not make age an issue of this campaign. I am not going to exploit for political purposes my opponent's youth and inexperience. If I still have time, I might add, Mr. Truitt, I might add that it was Seneca or it was Cicero, I don't know which, that said, if it was not for the elders correcting the mistakes of the young, there would be no state. 자, 이런 아주 유명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먼데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웃고 있는 먼데일인데 이때 아마 완전히 그 선거를 대패를 했는데 먼데일이 그 먼데일 나중에 회고를 하면서 바로 요 순간에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을 진행자와 모든 사람을 웃겨서 웃기는 이 순간에 자신이 선거에 졌다라는 것을 직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데일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특히 그 미국의 경우는 그 유머를 정치 선거나 디베이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그 고 노회찬 의원이 그 TV 토론에서 그 유머를 굉장히 사용을 잘했죠. 그게 비슷한 게 있었는데 갑자기 막 진지하게 그 논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회찬 후보가 그 가는 경우에 이제 웃겨서 거기서 그냥 논쟁이 끝나버리고 희지부지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된 경우 그게 유명한 케이스가 몇 개 있죠. 근데 사실 또 찾아보면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그 버락 오바마가 그러니까 여기에 그 레이건은 자신이 헐리우드 영화 배우 출신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머를 이렇게 연기도 잘하고 표정 연기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런 유머를 잘한 걸로 유명하고 링컨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 처칠도 유머를 굉장히 사용을 잘했고 유머로 해서 자신을 잘 방어하기도 하고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기도 하고 이런 걸 잘했고 오바마는 굉장히 이런 자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유튜브 이런 새로운 뉴미디어를 이용을 잘하기도 하고 거기서 유머를 사용을 잘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Between Two Ferns라는 데 나와서 그 코미디나 둘이 굉장히 우습게 하면서 자기 건강 이 오바마 케어를 선전하는데 크게 성공을 했고 그다음 땡스 오바마라고 이제 자기 실제로 자기가 이제 완전 자기 희화하는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이런 그걸 했는데 이걸 해서 또 이제 많이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있고, 근데 미국은 정말 재밌는 게 대통령 선거 하기 직전인가에 그 화이트 하우스 코레스판던트 디너 뭐 이런 쇼가 있죠. 근데 거기서 대통령 후보자들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씩 자기가 거기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연설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거기 스탠딩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마 도널드 트럼프는 그걸 거부했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자기 희화하는
유머를 막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 뭐 재밌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죠. 유머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고 SNL에서 정치인이 나와서 그 유머를 많이 쓰는 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면 근데 유머가 어떤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지자들은 보고 막 좋아하는데 그러나 이제 상대방은 거기 이제 상처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 서로 그 반대되는 그런 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 유머의 사용이 매우 드문데 이 김하나 연구자가 한 연구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잠깐만 봅시다. 그게 좋은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 김하나 이게 왜 그때 한글을 썼는지 다시 보면 김하나 연구가 이 내용은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의 연구인데 김하나 연구가 되게 이게 유머 소구를 이용한 부정적 정치 공과 효과 연구. 미국에서 있었던 거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선거에서 정치에서는 부정적 선거 전략이 주로 사용되고 이게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주로 알리는 사람들이 딴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가지겠죠. 근데 그래서 그 표심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고 뭐 뭐 뭐 잘하는 거는 좀 뭐 덜 잘해도 괜찮지만 못하는 거를 문제가 있는 거를 하면은 그게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더 강력한 효과가 있고 뭐 그런 데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투브시켄 캐너만이 한 프로스펙트 티오리도 우리가 어떤 게인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민감하고 그러나 우리가 같은 금액이라도 잃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더 크고 강하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 캠페인이 뭐 어떻게 하는지 간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상대방의 부정적인 것을 언급을 하더라도 자신 선거 그 캠페인 후보가 직접 언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또 평가가 또 생기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보면 김하나의 연구도 어떤 거 맞냐면은 그 상대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를 약화시킨과 동시에 캠페인 당사자인 후보 자신에 대한 지지도 약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근데 김하나는 부정적 전략이 미치는 역효과에 주목하고 유머를 사용하면 공격자에 대한 지지의 약화를 방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을 공격을 하되 유머를 써서 공격을 하면 그 상대방의 지지는 떨어지지만 나의 지지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포인트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정치 광고들을 쫙 모아서 봤더니 유머를 사용하지 않은 부정적 광고보다 유머를 사용한 부정적인 광고를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 의도 또한 유머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유머를 사용한 광고를 시청자 더 높게 남은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런 경향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선거 전략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사용을 하되 유머러스하게 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김하나 연구는 미국 선거에서 실제로 사용된 정치 광고를 이용했던 점에서 에콜로지컬 홀리디티가 높지만 다른 두 광고를 비교했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검증했다 보기 힘들다. 그래서 이게 실험 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를 generalize 하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선거는 긍정적 전략과 부정적 전략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부정적 메시지보다는 부정적 메시지는 긍정적 메시지보다 정보에 대한 주목과 기억에 더 효과적이다. 이게 이제 알려진. 그러나 한편으로 부정적 전략은 냉소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정치 효능감과 투표율을 낮추기도 하고 정당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강화시키게 나타났다. 투표에 나아지겠죠. 부정적인 선거 전략을 하면 그 후보로 찍고자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겠죠. 예?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효과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막말을 한 투표가 있었는데 막말을 한 그 투표 그 후보자가 있던 그 선거구에서 투표율이 낮게 나왔는데 그것은 애초에 그 후보를 찍었어야 될 후보자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공격자에 대한 유권자 지지도 또 그럼 문제는 뭐냐? 그 하면 공격자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또한 저하시킬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부정적 정치형과 잘못 사용하면은 그게 역풍이나 부메랑 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정치 뭐 유머를 사용하거나 또 유머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면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래서 예능 프로그램에 특히 정치 지도자가 나가는 걸 그게 이제 뭐 그게 어떤 공신력을 떨어뜨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친근하고 그런 감정을 훨씬 불러일으키겠죠. 근데 사실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걸 잘 견디느냐가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제 바움가르트너 같은 경우도 오바마의 광고, 부정적 광고 역효과를 덜 불러일으켰는데 그것은 오바마의 부정적 광고가 유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머를 사용하면은 청중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매력성을 증가시키는데 매력성 증가시킬 때 이거는 주로 이제 그 타인 폄하보다는 자기 폄하 유머의 일때 그럴 수 있고 이 친근감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자 근데 유머는 외부 설득 시도에 대한 수용자의 저항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연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 하면서 읽었던 건데 유머의 우월성 이론이 있고 유머의 우월성 이론과 부조화 이론이 있는데 자 플라톤 경우는 이제 웃음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인이 잘못된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되게 부정적으로 봤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시학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비극이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등한 사람들을 모방하거나 재현하는 것이 바로 코미디다. 그래서 그 사회 비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웃음이 나온 건데 홉스 같은 경우는 사회 비교에서 나오는 sudden glory로 해석했고 이 이론을 발전시켜서 좀 더 재밌게 이야기한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루너의 경우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 이 사람은 그루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수프리어리티 띠오리를 주장했던 분인데 수프리어리티 띠오리랑 그 대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도 사람들을 상처를 주지 않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동음이어라든지 그래서 그걸 말장난을 이용해서 말로 불일치를 불러일으키면서 순간적으로 해소시키면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그게 이제 부조화 이론인데 자, 웃음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정말 좋은 책인데 그것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웃음이라는 책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 책을 보면 확실히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웃음에 대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고 이게 아주 우리 정말 웃긴 책인데 인류의 모든 이제 이 사람들 이게 가정은 뭐냐면은 이 인간의 역사가 시작됐을 때 이제 인간이 웃음을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웃음을 일으키는 게 크게 두 가지 기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다크 휴머예요. 상대방을 공격함으로써 누군가 상처를 줌으로써 웃음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제 웃음에 대한 공격적인 웃음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걸 추종하는 분파가 생기고 한쪽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선하게도 사람을 웃길 수 있다. 말장난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게 착한 웃음파랑 공격적 웃음파가 두 족속인데 두 족속이 지하로 들어가서 분파를 형성해서 쫙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지하 조직으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을 하는 결과로 해서 인류 역사가 결정됐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중요한 사건의 배후에는 이 두 가지 세력들의 이 충돌이 있다라고 해서 근데 이것은 일단 유머에 대한 유머의 이론에 대한 과학적 이론에 대한 정말 깊은 이해와 공부가 잘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정말 더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되게 지적이고 그리고 매 챕터마다 되게 그 엄선한 그 농담 조크가 쫙 있죠. 여기에 엄청난 조커가 있고 굉장히 웃긴 조커들이 거기에 쫙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그 조커도 하나 있는데 저기 프랑스에 이제 자기 이웃에 일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이 교통사고 크게 나서 크게 다쳤다 그래서 병문안을 갔더니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갖고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무슨 말을 쫙 일본말로 막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딱 죽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장례식 때 가서 가족들한테 사실은 내가 갔을 때 임종을 봤다. 근데 마지막으로 무슨 중요한 얘기를 남긴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가족들한테 꼭 전달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일본말로 이게 이제 자기 들었던 대로 뜻은 모르지만 막 하겠더니 이제 그 가족들이 갑자기 기가 차서 막 놀라서 쳐다봤다는 건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야, 이 바보야, 너 지금 내 산소 호흡기 튜브를 밟고 있잖아. 뭐 그랬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재밌는 게 많은데.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자기 폄하, 타인 폄하로 나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크만 같은 경우에 그 스피치를 가지고 자기 폄하 유머, 타인 폄하 유머를 사용했을 때 그 전문성과 인품을 어떻게 지각하는가 거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하긴 타인 폄하 유머를 사용하면 피공격자뿐만 아니라 공격자에도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러나 타인 폄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격자를 더 공격적인 사람으로 지각하고 부정적 태도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지자들은 좋아하는 거고 근데 아주 그 반대자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격적인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에 자, 뭐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치 메시지에서 타인 폄하 유머의 사용은 공격자에 대한 유권자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피공격자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다음에 피공격자 대비 공격자에 대한 유권 상대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고 그래서 사전 사후 측정 실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사후 측정 실험을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나눠서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하고 그래서 이제 태도가 실제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 실험을 한 거죠. 근데 두 번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우리 그 상황을 단지만 이용을 해서 아하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데 여론조사 목적이 뭐냐면 이 커버 스토리인데 이 다시 이제 우리가 꾸미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가서 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설명하는 거고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당인데 당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후보자의 우리 그 메시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우리 조사를 한 거니까 이 선거 연설을 듣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제 유머가 포함된 부정적 선거 연설을 하고 유머가 포함되지 않은 부정적 선거 연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고 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지역구의 경우 지방선거 때 선출된 시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됨에 따라 시장직이 박탈됨에 따라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력은 두 후보의 양력이 제시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0대 남자 배우를 선정해서 촬영하고 또 전문업체가 그 편집을 해서 했는데 그 비유머 조건에서는 유머가 배제된 직접적이고 공격적 언어를 사용했다. 이상구 후보는 상대방 후보죠. 철새 정치인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배. 원래 B당이었다가 선거 출마한다면서 A당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이번에 B당으로 옮겨 기어이 출마가 말았습니다. 정치가 애들 장난입니까? 이당 저당 왔다 갔다 하게 말입니다. 정치를 한가 출세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하고 근데 이제 여기 유머가 포함된 거는 우리가 이걸 할 때 막 정치인에 관련된 유머를 막 뒤지고 찾고 하다 보니까 뭐 코털과 정치인의 공통점 그리고 파리와 정치인의 공통점에는 유머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혹시 코털과 정치인의 공통점을 아세요? 그건 바로 뽑을 때 한 번에 제대로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코털 잘못 뽑으면 아프기도 아프거나 후유증이 제법 오래갑니다. 연설 초반에 코털과 정치인의 공통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파리와 정치인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첫째, 밥그릇 주변을 맴돈다. 늘 앵앵거린다. 셋째, TV에 붙어있길 좋아한다. 넷째, 그러다가 신문에 맞아 봉변을 당한다입니다. 코털 정치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유머 조건의 메시지가 있고 유머 조건. 그래서 유머 조건이 조금 더 시간이 길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지각된 공직자 유머, 공직자에 대한 태도, 피공직 태도 이런 걸 정치 관여도도 측정하고 유머 강화 특정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머 사용에 대한 지각된 공직자 유머 정도는 요게 이제 조작 검증인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유머 사용 여부에 대한 공격. 사실 이게 유머 사용과 유머 사용하는데 둘 다 별로 크게 차이는 없었는데 둘 다 이런 공격적인 걸 하고 나면 공격자에 대한 태도도 사실은 악화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피공격자에 대한 태도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가 우리의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유머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죠, 양쪽으로. 그러나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다. 유머를 쓰는 순간에 공격자에 대한 것도 감소하고 피공격자에 대해서도 감소하고, 그러나 사실은 지금 공격을 했을 때 자세히 보면은 피공격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상대적 지지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유머 비사용 조건의 경우 메시지 노출 전 태도와 메시지 노출 후에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것도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줄어든 거예요. 근데 자, 그러나 유머 조건
유머 조건이 비유머 조건보다 조금 더 감소되는 것 같다. 사실 여기는 우리가 뭐냐면 유머가 사용됐을 때 그 연설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더 많이 감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공격적인 것 같은 경우는 유머를 써서 타인을 공격할 경우에 사실 오히려 더 그것을 사람들이 더 나쁘게 인식한다. 말하는 사람도 뭐 이런 게 발견됐죠. 코털 정치인에 비유하고 파리에 비유하고 했는데 이제 유머가 공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공격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 연설하는 사람에 대한 지지도가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유머의 사용이 유머의 사용이 후보의 그 캠페인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역풍, 백, 역풍이나 아니면 부메랑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이 연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타인 폄하 유머, 상대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막말을 한다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린다는 것도 사실 이건 뭐 우리의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거고 그 유머를 사용하더라도 타인 폄하 유머를 사용할 때 또 여전히 공격적으로 지각이 되고 또 한편에 더 공격적인 것을 사람들이 지각할 수 있다. 그래서 유머 사용에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유머를 좀 더 효과적이고 현명하게 잘 사용한다면 그 타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더 효과적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것은 이 논문에서는 더 이상 농구하지 못했습니다. 한계로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실험 연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실험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을 더 잘 발전시켜 난다면은 유머에 관해서 좀 좋은 연구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유머는 여전히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좀 더 많은 농구가 필요하고 이 실험을 하는 데나 연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은 그 유머에 좋은 그 유머 메시지를 만들고 그걸 체계적으로 변형시키는데 상당한 그 어려움이 있어서 또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